시작하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통 방송 같은데. 오늘 그 시니어 통 방송국을 개국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이제 오늘 네. 와주셨는데요. 네. 일단 이제 시니어 통이 무언가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시니어 통은 네. 아시나요? 시니어 통이요. 네. 시니어 통, 보통 시니어라 그러면 네. 저는 예전에는 한 60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니어가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본인이 시니어. 네, 제가 시니어가 네. 됐더라고요. 시니어들이 이곳을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곳을 통한다? 네, 시니어가 앞으로 네. 제 인생 2막을 네. 살 때 네. 모든 통로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시니어 통. 네, 많이 맞았어요. 네. 시니어 통은 제가 네. 세 가지 의미를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니어를 담는 통. 그렇죠. 시니어가 일단 담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담겨진 시니어들과 통하는 통. 그것을 통해서 시니어 전문가 통. 시니어 전문가까지. 되겠다. 네. 이거 근데 커뮤니티하고 그렇죠. 네, 전문가. 네. 어. 근데 오늘 하나가 더 됐죠. 시니어 방송통. 시니어 방송통. 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환경이 네.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그쵸.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환경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니어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준비가 많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실행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네. 그죠? 역시 선구자적인. 아이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실행하고 네. 하면서 발전시켜 가는 게 요새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맞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여기 이걸 통해서 정보도 주고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시니어는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그렇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맞아요. 아주 의미 있는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시죠? 저요? 네. 저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ICO 실전 마케팅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최재봉 대표입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마케팅과 또는 성공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시니어 분들이 저희한테 저기 정년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만두신 분들이 다시 재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케팅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충족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생 2막을 출발할 때. 그렇죠. 그렇죠? 네. 힘찬 지원군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선가 네. 그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네. 대표님 관련한 어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성공 창업자 10만 양병설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어떤 내용이죠?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토크쇼에 제가 나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저는 백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누리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리는 것 또한 그것도 배워야지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수가 두 가지가 자유로운데 그게 한 가지가 시간이 많다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공간에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어디든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데 네.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네. 백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돈 버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쓸 만큼 아니면 자기가 여유롭게 쓰면서 부족함 없는 그런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 작업을 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꿈을 네.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자유를 얻는 사람을 10만 명을 양성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꿈을 네.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10만 명 중에 저도 꼭 껴주세요. 아유, 그럼요. 아니, 그야말로 네.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죠? 네. 그 근원인 돈을 벌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이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네. 벌써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저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미 3가지 자유를 얻은 사람이 몇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네. 저하고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현재 양성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네. 앞으로 시니어 분들도 물론 이제 돈에 대한 자유가 있겠지만 네. 행복한 백수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베풀 때 그때 행복을 좀 느끼기 때문에 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누릴 수 있을 땐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누는 백수. 그렇죠. 멋지다. 나누는 백수. 나누는 백수. 근데 와. 나누려면 또 네. 뭔가 있어야지만 나눌 수가 그렇죠.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있는 단계까지는 제가 열심히 서포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도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것도 뭔가 도구가 있어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도구를 지원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의 삶에서 나눔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지원해주는 거. 네. 그 중에서 온라인이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는 네,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거. 네. 네, 그런 장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좀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이제 시니어들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최 작가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니어들의 온라인의 강점이 무엇일까?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은 스킬,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시니어는 경험이 발달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축적돼 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굉장히 형성시킬 수 있다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니어가 됨으로써 사회에서는 자꾸만 속된 말로 이제 뒷방 신세가 되는데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약간의 기술만 배운다면 시니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시니어 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은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키보드도 못 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설마 지금 젊은 층하고 내가 경쟁을 해서 정말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차별화만 좀 되면 돼요. 온라인상에서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만 된다면 어떤 누구든지 자기 영역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영역을 확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통해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땅은 저는 우주보다 더 넓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가 아는 이 땅은 제한되어 있지만 맞아요. 온라인 땅은 우주만큼 무한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만의 영역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온라인상에서 창업하신 시니어분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와 너무 좋다. 이거 별천지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뭐가 제일 걱정일까요? 나이가 들면 소외? 사업을 하실 때 젊은 사람들하고 교류할 때 네. 뭔가 주름지고 그렇죠. 이렇게 노쇠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맞아. 불편하시대요. 근데 온라인으로 활동하면 얼굴이 안 보인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 좋다. 시간이 얼마가 가도 이거는 내가 계속 노력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하는 맞아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건 시니어에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례가 있죠? 지금 온라인상에서 시니어 분들이 네. 저한테 이제 굉장히 많이 오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시면 당장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아파트 경비라든가 그럼 쉽게 갈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것도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한테 찾아오는 시니어분들은 어떤 거냐면 젊었을 때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럼 실제로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자기 영역을 확보한 분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일예로는 여기 시니어통에 소속돼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침대 청소 박사님. 네, 그분은 시니어시지만 이제 우리 이거 매트리스 청소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온라인상에서 그동안에는 젊은 사람하고 굉장히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자기 고객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태예요. 입소문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인정도 두면서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부동산을 하십니다. 와이프가 부동산을 하시는데 시니어가 돼가지고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다가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입소문 내는 방법을 그걸 터득을 하시고 6개월 만에 부동산을 하나 더 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라는 게 기술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것만 조금 터득한다면 누구나가 자기 영역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입소문이라는 게 옆에 있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그것에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자기가 활동하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크게 확산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일대 무한대로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확 확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떤 불을 켤 때나 아니면 물을 뜰 때도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중물이 입소문을 내는 약간의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거를 조금만 배우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시니어분들이 느끼실 때 이게 온라인 안에서 이 컴퓨터 안에서 무슨 소문을 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경우가 많으세요. 경험을 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알릴 때 전봇대에다 붙이잖아요. 전봇대에다 붙이면 그 전봇대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봇대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그 정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에서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리는 것에 제약을 많이 갖게 된 게 지금 시니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어려움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지금 이 컴퓨터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신 거죠. 전봇대에 붙이거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알리는 것의 전부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먼저 글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 때 말을 통해서 물건을 팝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엄청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습관을 먼저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죠.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런 데다가 하루에 하나씩 자기가 생각하는 글을 올려주시는 게 첫 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글을 읽고 사람들이 팬이 생깁니다. 그 팬들하고 같이 소통할 때 이 팬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면 움직인다. 이런 거를 터득할 수가 있는데 첫 출발이 바로 글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글을 써놓거나 덧글이라는 것들을 보면 네.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뭐냐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시니어 분들이 표현하는 걸 보면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풍성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소통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는 것이 시니어 분들이 접근만 된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마케팅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네. 마케팅은 물건을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마케팅은 생각을 파는 거예요. 생각을. 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똥을 좋아합니다. 똥? 네, 무의미 똥을 좋아합니다. 똥? 깜짝 놀랐네. 근데 네. 무의미 똥을 좋아하는데 그 무의미 똥이라는 네. 그 제품이 똑같은 제품을 다른 데서 만들면 10분의 1 가격도 안 주고도 질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루이비통사의 생각을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듯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글로다가 표현만 한다면 네. 어떤 물건이든 그리고 어떤 생각이든 다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니어한테는 엄청난 장점이죠. 네. 그 생생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라에서도 네. 뭐, 기술을 가진 시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결국에 그분들이 루이비통처럼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누군가의 지원을 받든지 그렇죠. 하면 그 생산물들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그 길이 뚫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네. 포장이 이쁜 거를 네. 조금 돈 더 주고 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니어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그 포장하는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데 아직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값진 걸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들한테는 값싸게 이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게? 그러네요. 억울하지만 기회가 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너무 좋네요. 네, 포장만 잘하면 네. 그 포장은 본인들이 배워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어차피 툴이기 때문에 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거거든요. 익히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익혀지는 거지 머리로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은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익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그 부분에서는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네. 최 교수님 네. 강의를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듣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강의가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강의가 그야말로 소통을 여는 신뢰를 구축하는 그 과정인 거고 그 이후 개별적인 자꾸 숙제를 내면서 그렇죠. 각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만 따라가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재밌는 게 이제 저는 마케터가 아니면서도 마케팅을 전수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바빠요. 항상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인가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그걸 실행하는 확률은 거의 없더라 이거죠. 그리고 실행하려고 보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마라톤 42.195를 한번 뛰어본 사람은 이 사람은 10km 정도 되면 뭐가 힘들고 20km 되면 뭐가 저기 하고 어떻게 미션을 주면은 뛸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저도 한번 마케팅 부분에서는 42.195를 한번 다 뛰어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5km 뛸 때는 이런 미션을 주고 10km 때는 이런 미션 42.19 한꺼번에 뛰어라. 네. 그럼 사람들은 금방 지치거든요. 네. 근데 5km만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리고 5km 뛴 후에 다시 3km만 더 뛰어보자. 이렇게 제가 갈 때마다 미션을 주다 보니까 42.19를 완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힘들어도 네. 그 미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네. 혼자 설계하지 않고 옆에서 거들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함께 뛰는 거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멋진데요? 네. 그리고 시니어분들한테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나 필요한 게 뭐냐면 네. 온라인 쪽에 굉장히 약한데 그냥 혼자서 하십시오 하면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같이 뛰면서 네. 같이 뛰면서 정상까지 가게끔 그렇게 하는.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네. 산의 정상에 가시는 걸 잘하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네. 그 최재봉 교수님께서도 네. 산과 인연이 깊다고.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잘 나가는 벤처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가치도 한 100억으로 인정을 받아서 막 네. 운영하다가 회사에서 주주총회 때 제가 지분 관리를 못해서 쫓겨나게 돼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있자니 뭐하고 네. 그리고 회사 갈 데는 없고 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거를 처음 산에 올라갈 때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가다가 네. 저는 1년 동안 산에 갔습니다. 근데 산에 갔을 때 주변에서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한 37살 정도 됐거든요. 젊은 사람이 네. 아침에 차 대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희끗희끗 보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되게 속된 말로 이제 쪽팔리고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나중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제가 매일같이 정상에 올라가서 네. 밑을 내다봤습니다. 밑을 내다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걸 정리를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내가 그동안에는 뭔가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몽땅 지었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지는 건데 이왕 그런 거라면 나누자. 나누면 어차피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결국은 1년 만에 그게 다 정리가 돼서 제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2막을 준비한 거죠. 빨리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친구들은 명퇴당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훨씬 쉽게 훨씬 빠르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혹시 직급도 늦지는 않았어요. 50이 넘거나 60이 넘어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나이는 숫자라고 숫자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했다면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거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한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헤매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익한 수고는 최대한 줄여야겠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도 나이가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굉장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많았다는 거하고 지금 많은 건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70대까지도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충분히 새로운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도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방향을 정확히 짚고 그 다음에 시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면 반드시 결실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의 도구를 네. 그리고 검증된 결과를 확실히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다시 제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성공했다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듣고 컨설팅도 받아보지만 실제로 내 사업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툴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툴을 한번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툴은 자기만이 개발할 수가 있어요.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맞춤형. 네. 네.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 어울리는 옷이 제작이 돼야지만 그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저는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그 길을 조금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운영하시는 카페를 보니까 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오고 싶은 카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카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뭔가 지원을 받아 지금 세상이 자꾸 복잡해지고 경쟁적이다 보니까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맞아요. 네. 오프라인상에서는 이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온라인 그래서.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정보들만 잘 활용하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빠르게 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료 결혼 지원 센터라는 카페를 네.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걸 보고 와 지금 젊은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은 카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들은 후에 네. 행복 노후 준비 지원 센터 이렇게 카페 네네. 이름을 지었어요. 좋았어요. 잘 네. 졌나요? 좋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행복 노후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맞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감히 이런 지원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에서 지금 나라 안에 지금 인생 이막이나 노후,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부단히 어떤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니어분들이 이걸 못 찾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이 제대로만 만나면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질적인 방향에서 써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 경쟁력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원 센터를 통해서 네. 정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때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구체화돼 있어야겠죠. 맞아요. 그렇죠? 네. 막연할 때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본인의 고민이 구체화되면 얼마든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예전 인터넷 환경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자기가 일일이 오프라인에서 찾아다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찾아다녀야 되니까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맞아요. 온라인에서는 네. 용기 없이 용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좋네요. 네, 얼굴도 안 팔립니다. 전혀 안 팔리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본인만 활동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컴퓨터하고 조금 친해만 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온라인이 확 친이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네,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들은 네. 뭐라 그래야 되나 불가능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에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동안은 누구도 온라인 속에 내게 필요한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라고 알려준 적도 없고 또 그렇죠. 연결해주는 게 없어요. 그동안. 맞아요. 그냥 신문만을 믿으셨고 그렇죠. 근데 앞서가는 정보는 온라인 속에 온라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정보가 온라인상에 있어요. 그렇죠. 본인하고 처지가 똑같은 사람이 네. 아니면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는 책이나 아니면 신문상에서는 이미 죽은 정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살아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툴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실감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계속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뉴스레터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새로운 정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국내에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정보를 제가 찾아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주다 보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대표님 같이 어떤 또 시니어들을 위한 도구를 개발해 놓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이 되는 언저리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컴퓨터 없이 있었으면 진짜 있었으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곳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한대의 동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5만 명의 동지를 얻으신 거죠. 맞아요. 5만 명.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저하고 연을 맺은 사람은 몇십만 명 된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희망을 갖고 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에서도 제 강의를 들으려고 날라옵니다. 그것도 제 강의가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2시간 들으려고 미국에서 건너와요. 그 정도로 온라인이라는 게 전 세계화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온라인 안에서 굉장히 신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신뢰라는 것은 본인이 내 자랑을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땅을 못 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잡은 게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헬퍼 역할을 좀 해야겠다. 내가 발견한 것을 나누자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초기에는 제가 사업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할 테니까 그때 와라.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도 해주고 사실 교육을 하고 한 번 교육하면 끝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저한테는 현재 4, 5년씩 교육받은 생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좋은 소식을 계속 지금 5년 전 사람들도 교육받고 자리 잡은 분들이 저한테 편지도 써주고 그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진짜 사무실에 가면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마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런 분들을 어떤 이런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서로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항상 웃음이 가득하신 분 아니죠? 네, 그런 것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도 교육을 해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웃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예요. 맞아요. 웃는 분은 교육장에 안 오셔도 되거든요. 소통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것을 좀 만들고 싶다. 이제 이게 저희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웃는 세상을 만드는 게. 좋네요. 그거 온라인상에서 가는 온라인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노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죠? 노후 계획이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제 꿈이 10만 명의 행복한 백수를 만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제가 앞으로 10년이면 아마 그 회원이 100만 명은 될 겁니다. 10년 후면요? 네, 10년 후면 100만 명과 함께 이 삶을 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즐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로 저는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노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노후에 제가 꿈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는 게 제
노후 그렇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네. 100만 명의 분들 중에서 일정 분들은 또 어떤 공동의 실버타운이라든지 실버 빌리지를 그렇죠. 만드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제2, 제3의 그런 네.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협동 창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 계획 안에 다 접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멋지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네. 시니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아지는 거고 아, 혼자 는 할 그렇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특화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들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면서 듣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께서 난 저걸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그렇지.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겠네요.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인생 2막을 네. 출발하는 분들한테 네. 정말 어떻게 해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방향도 제시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어주고 네. 용기도 주고 희망을 주는 네. 그런 시니어 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도 안 했는데 많은 질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니어 분들의 삶이 누군가 안내하는 대로 가는데 익숙한 삶이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회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을 찾고 강요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더 앞서간 분들이 깃발을 들고 여기도 길이 있다. 여기도 길이 있다. 하고 안내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가도 안전한 삶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역시 짱입니다. 오늘 이제 첫 방송을 해봤는데요. 네. 많이 이제 뭐 부족한 것도 많았을 것 같고 뭐 철저히 많이 준비는 못해서 일단 실행하는 거, 네. 도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준비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0회, 200회 네. 더 많은 사람들의 나중에는 많은 시니어가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